안녕하십니까. 미국의 F-22 랩터 6대가 한국에 왔죠. 그런데 한미 항공기 230여 대가 참여해가지고 이제 사상 최대의 공중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화성 15호 발사로 인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거 발사했다고 급박이 돌아가는 거 아니고 쭉 예정되는데 그만큼 이제 꼭대기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갈 때까지 다 가버렸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북한이 최종 이렇게 저렇게 완성하는 거 이건 몇 개로 안 남았지 않냐, 한 3, 4개월 남았지 않냐 이렇게 말한 전문가도 있고, 이미 제도리 기술이고 뭐고 다 완성돼 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단언해버리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 확인 안 됐고 입증이 안 됐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는 그저 이 겨울 그 봄까지, 내년 봄까지가 모든 고비고 거기서 해결 지점이고, 또 거기를 넘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판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 정도로 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하면 잠수함 발사 SLBM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은 다 완성된 걸 칩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있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SLBM 발사하는 거 보고, 아니면 7차 핵시험 하는 거 보고 바로 직후에 결정하든지 이 길밖에 없어요. 원유 차단이 되든 해상 봉쇄가 되거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못 견뎌서 그 내부에서 그야말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정변이 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작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핵 동결한다 하고는 더 이상 이제 연구 안 하고 더 이상 발전 안 시키겠다, 그래 일단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또 나오든지 결단을 내려버리더라도 결국은 이번 겨울하고 봄까지 뿐이라는 것이죠. 남은 시한은 이제 그때 넘어가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딴 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이제 자유체제, 민주경제 이런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또 뭐 보수 우파라도 해도 좋고요.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여야가 바뀔 때 수권 능력이 있냐, 수권 능력이 있냐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수권 능력, 아니면은 자유 정체성을 지킬 능력이 있겠냐, 그런 조직이 남아 있겠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이런 쪽에서는 그럴 때 되면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고 다 정의치 되고 예적에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 현재 이제 현실만 보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대는 모두 그렇게 안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 현실 보면은 그 영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리멸멸해 있다. 어떤 중심체도 없고 결집도 안 되고 결집될 그런 부분도 잘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결국은 튀어나오고 힘을 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 큰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맡아가지고 능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하는 그 세력 조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입니다. 군 조직. 군 조직이
나서서 언제든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한 힘이 있다 이거죠. 이제 하냐 안 하냐 이것이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좌파 세력 해가지고 뭐 전에 진보라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그 좌파 세력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늘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좌파하면은 그냥 이 좌우 이렇게 갈려가지고 좀 약간 그 성향이 다른 걸 좌우 이 의미에서 좌우예요. 이 좌는 우리나라 이제 좌파 세력 하면은 외국의 좌파하고 좀 다릅니다. 외국의 좌파는 그냥 순수하게 성향만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좌파는 우리나라 사파도 어차피 좌파도 성향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안에 조금 북한 추종 뭐 좀 아니면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부류가 여기 끼어 있다 보니까 막 좀 혼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좌파 하면은 조금 양상이 좀 강합니다. 외국보다 좀 뭔가 극렬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좌파 안에도 결국은 이제 그냥 성향만 다른 우리 국민이 이제 다 편제돼 있죠. 일부 이제 그렇게 리더라든지 아니면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이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게 아니고 오래 이렇게 힘을 키워왔습니다. 조직과 조직으로 무슨 단체 아니면 무슨 회 아니면 뭐 노조 어쩌고 하면서 가지가지 이름으로 각계 분야에서 각계각층이에요. 어느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이제 정권을 잡고 끌고 가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 기독교 세력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세력 하면 어디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군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어디라도 기독교 믿는 뜻을 같이 하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집해서 또 정권을 하나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흔히 말하는 범보수랄까 범우파 이제 총종합이에요. 이 틀로 하나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범보수라는 것은 어떨 때는 리더가 있으면 좀 결집하고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뭐 또 그렇기도 합니다. 흐트러지니까요. 그렇다고 어디 가버린 건 아닌데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대변수가 발생할 때는 군, 기독교, 범보수 이와 같이 그 뭉쳐가지고 하나 이제 조직이 나오면서 이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유용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 경제 체제, 민주 체제, 이 체제가 이 정체성이 옳다. 나는 여기에 살련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뜻으로 뭉쳐서 모이는 것이고, 그 반대로 다른 특별한 체제가 좋다. 현재 이 체제는 정체성이 맞지 않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꿈을 꾸는 세력, 이렇게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의 어떤 변수가 나면은 한국 내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것이고 모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지만 현 실정은 어떤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 뭔가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그렇게 뜻을 두고 흔히 활동하면은 저 사람 범보수, 보수, 우파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이 멸멸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질이 멸멸해도 어디 간 건 아니에요. 다 한국이란 땅덩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제 그 반대편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맥을 못 추니까.
그리고 어떤 뚜렷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또 결집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자체도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이러고 있다니까. 예, 그리고 또 우파, 보수 우파 이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주축들이 보이는 움직임이 선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줄서기하고 이해관계로 쫓아다니고 상대방은 막 기세를 돋구고 세력을 확장하고 열심히 해왔지만 그런 노력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세월 따라서 세대가 바뀌니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파라는 사람들이 덩달아 개입해 가지고 탄핵까지 앞장서 버렸으니 이게 아주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 1년만 참았으면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하고 그랬을 텐데 그 세를 못 참아 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지리멸매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걸 이제 현실로 보면은 이건 좀 암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자라는 세대들이 다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런 북한의 변수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 한국 내에도 막 변수가 일어난다 할 때 그럴 때 어떨까요? 굳건하게 모두 뭉쳐가지고 이때야말로 민주 자유 경제 체제를 굳건히 할 때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바로잡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직과 힘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렇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콩가루가 돼버린 힘을 못 써요. 힘은 모여야 힘이 되기 때문에 조직화 되고 한쪽으로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볼 때 상대방 좌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다 잡고 있잖아요. 곳곳을 어느 구석구석 뭐 분야 이제는 포진할 대로 다 해서 굳건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잘하는 청년 세대들 박수 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물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다 다르겠고 또 그런 어떤 사태가 나고 뭐가 터질 때는 그땐 또 돌변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그렇습니다. 박수 칩니다. 그 힘 빵빵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어제 북한이 굳건하면 굳건한 대로 무너진 대로 끌고 가고 정권을 또 연장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자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보수 우파니 뭐니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지리멸멸 비슷하니까 오죽하면은 이러다가 괴멸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탄핵을 해놓고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괴멸되겠네 이러잖아요. 탄핵할 때는 이해관계를 막 해놓고 나서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다 그래도 저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원 책임이 다 있죠. 그거 다 권자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그런 거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지금 도움도 안 되고요. 예, 어찌 됐든 이제 탄핵을 한쪽에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것도 또 핑계예요. 결국 이해관계를 해놓고 일이 꼬이니까 지금 책임 남한테 미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그런데 현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럴 때 힘을 모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느 쪽이겠습니까? 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쪽에 점수를 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좀 확률이 있어도 된다 쪽에 둬야지. 그거 이제 80%가 안 되니까 20%가 되겠나? 이래버리면 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된다 안 된다 편안하게 판단하고 간도 버릴 것 같으면 그래도 되죠. 안 돼. 그래 버리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절박하고 이건 안 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 거는 단 20%라도 된다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불씨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된다 쪽으로 실제 돕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되면 가만 지금 엎드려 있던 사람도 튀어나오고 그냥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나와요. 전부 용감하게. 용감 안 한 사람도 용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예, 아까 그리고 말했죠.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이 군이라든지 뭐 기독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범보수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럴 때 되면 또 그들이 힘을 모으게 돼 있어요. 군 출신이든 기독교 출신이든 범보수든 다 힘을 모읍니다. 왜? 대한민국 자유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또 그럴 계기가 왔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뭉치게 돼 있고 그때는 그냥 판이 또 거짓말같이 바뀌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되고 지리멸멸해 버린다 하면 그거야 이제 갈라치기에 속수무책 당해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야 뭐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힘이 안 모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같은 때도 참 이것저것 떠나 가지고 자유대안을 지켜야 되겠다,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은 개별로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이제 유용하겠죠. 하기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다 그와지 한다 이쪽으로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앞에 지금 것만 보면 참 거의 부정적이죠. 지금 안에 눈앞에 이것만 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그런 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쪽 아니면은 누가 막 잘못한 쪽 이런 것만 딜탁 공격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해봐야 생산성은 없습니다. 뭐 당장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힘이 약하고 뭔가 궁지에 몰린 쪽에는 이유 불문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일단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피고 나서 뭐 싸움을 하든지 계산을 하든지 할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네, 한국 사람은 수평 문화가 발달 안 돼 있고요. 수직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 서열. 그러다 보니까 그저 모이면 좀 다투는 경향이 있어서 참 조직 커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강하게 통제하고 끌고 가야만 또 그만큼 대중 신망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그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저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특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수평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평 문화가 있으면은 그 곧잘 서로 화합하고 조직을 잘 만들 텐데 수직 문화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또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북한이 최종 이렇게 저렇게 완성하는 거 이건 몇 개로 안 남았지 않냐. 한 3, 4개월 남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 이미 제도리 기술이고 뭐고 다 완성돼 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는 단언해버리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 확인 안 됐고 입증이 안 됐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는 그저 이 겨울 그 봄까지 내년 봄까지가 모든 고비고 거기서 해결 지점이고 또 거기를 넘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판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 정도로 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 완성하면 잠수함 발사 SLBM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은 다 완성된 걸로 칩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있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SLBM 발사하는 거 보고 아니면 7차 핵시험 하는 거 보고 바로 직후에 결정하든지 이 길밖에 없어요. 원유 차단이 되든 해상 봉쇄가 되거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못 견뎌서 그 내부에서 그야말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정변이 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작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핵 동결한다 하고는 더 이상 이제 연구 안 하고 더 이상 발전 안 시키겠다. 그래 일단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또 나오든지 결단을 내려버리더라도 결국은 이번 겨울하고 봄까지 뿐이라는 것이죠. 남은 시한은 이제 그때 넘어가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딴 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이제 자유체제, 민주경제 이런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또 뭐 보수 우파라도 해도 좋고요.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여야가 바뀔 때 수권 능력이 있냐, 수권 능력이 있냐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은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수권 능력 아니면은 자유 정체성을 지킬 능력이 있겠냐, 그런 조직이 남아 있겠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이런 쪽에서는 그야말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정변이 나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못해 작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핵 동결한다 하고는 더 이상 이제 연구 안 하고 더 이상 발전 안 시키겠다. 그래 일단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또 나오든지 결단을 내려버리더라도 결국은 이번 겨울하고 봄까지 뿐이라는 것이죠. 남은 시한은 이제 그때 넘어가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딴 세계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이제 자유체제, 민주경제 이런 체제를 지키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또 뭐 보수 우파라도 해도 좋고요.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에 여야가 바뀔 때 수권 능력이 있냐, 수권 능력이 있냐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오늘은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수권 능력 아니면은 자유 정체성을 지킬 능력이 있겠냐, 그런 조직이 남아 있겠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흔히 보수 우파 이런 쪽에서는 그럴 때 되면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고 다 정의치되고 예적에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 현재 이제 현실만 보고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대는 모두 그렇게 안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 현실 보면은 그 영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리멸멸해 있다. 어떤 중심체도 없고 결집도 안 되고 결집될 그런 부분도 잘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그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결국은 튀어나오고 힘을 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 큰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을 맡아가지고 능히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다 하는 그 세력 조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입니다. 군 조직. 군 조직이 나서서 언제든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한 힘이 있다 이거죠. 이제 하냐 안 하냐 이것이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직과 힘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렇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콩가루가 돼버린 힘을 못 써요. 힘은 모여야 힘이 되기 때문에 조직화되고 한쪽으로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볼 때 상대방 좌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다 잡고 있잖아요. 곳곳을 어느 구석구석 뭐 분야 이제는 포진할 대로 다 해서 굳건해져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잘하는 청년 세대들 박수 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물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다 다르겠고 또 그런 어떤 사태가 나고 뭐가 터질 때는 그땐 또 돌변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그렇습니다. 박수 칩니다. 그 힘 빵빵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어제 북한이 굳건하면 굳건한 대로 무너진 대로 끌고 가고 정권을 또 연장해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자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보수 우판이 뭐니 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질이 멸멸 비슷하니까 오죽하면은 이러다가 괴멸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탄핵을 해놓고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괴멸되겠네 이러잖아요. 탄핵할 때는 이해관계를 막 해놓고 나서는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다 그래도 저 박근혜 대통령 탓이다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원 책임이 다 있죠. 그거 다 권자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그런 거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이야기한다고 지금 도움도 안 되고요. 어찌 됐든 이제 탄핵을 한쪽에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그것도 또 핑계예요. 결국 이해관계를 해놓고 일이 꼬이니까 지금 책임 남한테 미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런데 현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럴 때 힘을 모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느 쪽이겠습니까? 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쪽에 점수를 두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좀 확률이 있어도 된다 쪽에 둬야지. 그거 이제 80%가 안 되니까 20%가 되겠나? 이래버리면 그걸 끝나면 다른 우리 국민이 이제 다 편제되겠죠. 일부 이제 그렇게 리더라든지 아니면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성향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이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게 아니고 오래 이렇게 힘을 키워왔습니다. 조직과 조직으로 무슨 단체 아니면 무슨 회 아니면 뭐 노조 어쩌고 하면서 가지가지 이름으로 각계 분야에서 각계각층이에요. 어느 한 군데도 빠짐이 없이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 이제 정권을 잡고 끌고 가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기독교 세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 기독교 세력은 강력하게 믿음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세력 하면 어디 뭐 교회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군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어디라도 기독교 믿는 뜻을 같이 하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집해서 또 정권을 하나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흔히 말하는 범보수랄까 범우파 이제 총종합이에요. 이 틀로 하나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범보수라는 것은 어떨 때는 리더가 있으면 좀 결집하고 없으면 있는지 없는지 뭐 또 그렇기도 합니다. 흐트러지니까요. 그렇다고 어디 가버린 건 아닌데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대변수가 발생할 때는 군, 기독교, 범보수 이와 같이 그 뭉쳐가지고 하나 이제 조직이 나오면서 이 정치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이제 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유용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 경제 체제, 민주 체제, 이 체제가 이 정체성이 옳다. 나는 여기에 살련다 하는 사람은 거기에 뜻으로 뭉쳐서 모이는 것이고 그 반대로 다른 특별한 체제가 좋다. 현재 이 체제는 정체성이 맞지 않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꿈을 꾸는 세력 이렇게 이제 갈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의 어떤 변수가 나면은 한국 내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것이고 모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지만 현 실정은 어떤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의 어떤 변수가 나면은 한국 내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것이고 모두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제 낙관적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지만 현 실정은 어떤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 뭔가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또 그렇게 뜻을 두고 흔히 활동하면은 저 사람 범보수, 보수, 우파 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 실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이 멸멸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질이 멸멸해도 어디 간 건 아니에요. 다 이 한국이란 땅덩어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제 그 반대편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맥을 못 추니까 그리고 어떤 뚜렷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또 결집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자체도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우파 보수 우파 이제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주축들이 보이는 움직임이 선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줄서기하고 이해관계로 쫓아다니고 상대방은 막 기세를 돋구고 세력을 확장하고 열심히 해왔지만 그런 노력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세월 따라서 세대가 바뀌니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파라는 사람들이 덩달아 개입해가지고 탄핵까지 앞장서 버렸으니 이게 아주 꼬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한 1년만 참았으면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하고 그랬을 텐데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질이 멸매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이제 현실로 보면은 이건 좀 암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자라는 세대들이 다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우려가 있다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북한의 변수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 한국 내에도 막 변수가 일어난다 할 때 그럴 때 어떨까요? 굳건하게 모두 뭉쳐가지고 이때야말로 민주 자유 경제 체제를 굳건히 할 때다 하고 그런 것을 다 바로잡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직과 힘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렇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